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의 시선이라는 책 가져왔어요. 이 책은 매일경제, 매거진, 매경 이코노미, 경제 전문 주간지에 3명의 기자분이 쓰신 책이에요. 슈퍼리치 나우라는 기사를 연재했대요. 매주 최고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뭘 먹고 어떤 라이프를 즐기고 어떻게 돈을 쓰고 돈에 대한 어떤 철학과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0.00003%에 해당하는 부자의 소비 세계를 보여준다고 해요. 자산이 300억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산이 금융권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만한 돈은 없지만 부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구나라고 마인드를 되게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테크 철학 같은 것도 사이사이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 이상이에요. 제목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도 되게 좋았던 책입니다. 저는 그 KBS 출신 앵커 조수빈 아나운서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가격이 아니라 최고의 경험을 슈퍼리치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은 그들에게 문화라고 해요. 어떤 소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예인과 재벌 오너들이 뭘 쓰고 뭘 좋아하는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들의 행보를 뒤따라가다 보면 재테크 방법도 덩달아 얻어 걸린다라고 해요. 미술이라든지 한정판 수집 취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떤 연필 펜은요. 이 브랜드가 파버카스텔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파버카스텔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선물을 누가 저한테 해줬어요. 펜이 되게 뚱뚱하고 나무로 된 거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였구나 라고 싶더라고요. 샤프와 볼펜이 클래식 퍼남부코라는 시리즈는 42만원, 수성펜이 55만원, 만년필이 80만원이래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년 초 한정판으로 만들어지는 올해의 펜은요. 가장 저렴한 게 300만원, 비싼 제품은 1000만원이 넘어간대요. 와. 그래서 특수한 그런 가죽, 특수한 나무, 2억 년 이상 된 나무로 제작된 펜도 있고요. 백금으로 도금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는 미드나잇 플라네타리움이라는 이제 시계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저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요 시계예요. 이게 지금 2억 4천만 원짜리인데 수성, 금성, 목성, 화성이 이렇게 그걸 나타내는 보석이 안에 박혀 있고요. 이게 돌아간대요. 그 정확한 그 공전 주기를 태양을 중심으로 가운데 센터를 해서요. 이 보석들이 실제 공전 주기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한다고 합니다. 보고 있으면 지금 우주가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구나를 시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볼 수 있겠죠. 와, 이거 좀 탐나요? 이런 것도 있고 롤스로이스라는 차는 다들 들어보셨죠? 이 차는요.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가 없대요. 지금 가장 비싼 게 6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럭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사성 장군 시절에 구매를 하려 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슈퍼리치의 상징이 될 수 있겠다. 세계 미술 경매 시장 크리스티라는 업체가 있대요. 여기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막 유명한 사람들을 단골 손님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많은 부자들이 이곳에서 미술 경매로 제품을 사간다고 상품을 사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집이나 자동차, 액세서리, 가방 등은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대요. 하지만 그림은 다르다. 세상에 한 점밖에 없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림을 통해 재력은 물론 취향과 감각, 교양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슈퍼리치가 그림에 열광하는 이유다. 그림 여러분 비싼 그림은 한 번 사면 가격이 안 내려갑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슈퍼리치를 많이 상상한대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 기자분들이. 저 봤더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은 언론에 알려졌다 해도요. 그러니까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알려졌을 수도 있겠죠. 실제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수수한 차림새였대요. 깔끔하게는 하고 다니지만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명품을 감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슈퍼리치는 학구파인가요? 뭐 공부를 많이 했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는요. 태도와 에티켓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말은 최대한 아끼되 듣기에 익숙했다. 그러니까 듣는 걸 굉장히 잘하고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고 특히 국내보다 해외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나라의 지형, 역사 등 인문학적 지식을 놀라울 정도로 겸비한 이들이 많았다.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식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막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넓은 식견이 있어야만 정말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학력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학구적이다. 학력이 낮거나 학벌이 낮아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혹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한다. 한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뉴스를 찾아보거나 관련 책을 탐독하는 것은 기본. 해당 분야 전문가를 만나 심층적인 내용까지 파고든다. 집요하죠.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덕시아나라는 그 침대가 있대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뭐 제니퍼 애니스톤,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스티브 잡스도 이 침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와우.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덕시아나 침대를 무려 25개나 가지고 있대요. 이 침대가 하나에 얼마냐면 몇 천만 원짜리예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도 연예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고수, 뭐 전지현, 김효진, 유지태, 방송인 박지훈 등등. 그래요. 슈퍼리치는요. 하루에 2-3시간 정도 이용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데도 수억 원을 거리낌 없이 지불한다고 합니다. 침대에서는 삶의 3분의 1을 보낸다. 잠을 많이 자니까요. 좋은 침대를 위해 몇 천만 원 내는 것은 슈퍼리치 입장에서 큰 소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구상할 때도 이런 부자들을 공략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슈퍼리치들은요, 미각이 되게 예민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가정에도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처럼 엄청난 사양의 주방 장비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오븐은요, 1억에 1억. 라꼬르뉴라는 그 오븐은 1억짜리인데 이거는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재벌가 며느리 이런 쿠킹 클래스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정수 모델 방송인이 이걸 가지고 있대요. 라꼬르뉴 오븐 1억짜리. 그릇 같은 것도 전통이 있는 것만 쓴다고 합니다. 로얄 코펜하겐을 되게 좋아한대요. 덴마크 왕실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244년이나 되는 역사와 전통을 갖췄다. 뭐 접시 하나에 수십만 원, 컵 하나에 수십만 원, 접시는 100만 원짜리도 있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트로 다 사려면 몇 천만 원이 든다고 해요. 애기 있는 우리 집은 못 쓰네요. 예. 쌌다가 애를 잡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몇십만 원짜리 접시를 깼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거 깨도 될 만한 부자는 쓰겠죠, 또. 크라운 코스라는 이불이 있대요. 추신수 선수가 최근에 이 침대를, 이 이불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요건가 봐요. 요 위에 까만 거. 요게 추신수 선수가 주문을 한 거래요. 자, 그럼 얘는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3억 2천만 원이래요. 그 침구 세트가. 와, 이거 믿을 수 있나요? 특별한 어떤 오리털 같은 걸로 특별한 디자인.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이불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전현무도 크라운구스 애호가래요. 코르돈 컬렉션과 라도레 컬렉션 등 다양한 제품을 쓴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쓰는 침구래요. 바디프렌드라는 그 안마기 업체 다들 아시죠? 여기에는요, 람보르기니 안마의자라는 것을 제작을 했대요. 이게 얼마냐면 2,9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데 돈 쓰는 거야. 자기 몸, 잠 푹 자고 휴식하고 이런 쪽에. 여기 보면은 MC 스퀘어 집중력 프로그램에 나오는 소리도 막 나고요. 집중력 높이는 프로그램도 있고 스피커가 엄청 좋아서 클래식 음악도 되게 좋고요. 마치 차를 타고 붕 출발하는 것처럼 람보르기니 차 소리도 나고 뭐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슈퍼리치는요, 돈을 펑펑 쓸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마냥 펑펑 쓸 것 같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비싸고 좋은 것만 사고 이용하느냐 하면 이건 또 아니었다. 1억 원짜리 세계 여행을 다니는 해외 슈퍼리치는 오히려 광장시장에서 어묵 국물에 소주, 마약 김밥을 먹는데 열광하기도 했다. 또 의외로 적은 돈에 민감하다는 점도 재밌었다.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꼼꼼히 챙기고 아무리 적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점이 눈에 띄었다. 950만 원이 생기면 보통 사람은 그대로 두거나 50만 원을 쓰지만 슈퍼리치는 50만 원을 더 만들어 1000만 원에 맞춘다라고 하는 프라이빗 뱅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부자 슈퍼리치가 좋아하는 그런 호텔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산 기장의 아난티 코브.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전 이제 객실은 저도 못 가보고 밑에 커피숍이랑 그 밖에만 저도 가는 편이에요. 객실은 뭐 갈 일도 없고 비싸기도 하지만 예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회원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회원권 가격이 45억 원? 근데 무슨 뭐 면역치료, 영양치료, 운동치료부터 체형교정, 뭐 이런 웰 에이징 클리닉까지 다 서비스가 있대요. 되게 좋대요. 그런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연복 셰프 목란도 최근에 들어왔죠. 제가 이제 알기로는 아드님이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복 셰프 아드님이. 슈퍼리치는요, 무거운 짐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번거롭게 텐트를 설치하고 요리하기 위해 스스로 불을 피우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캠핑카를 몰고 다니면 땡이다. 그 벤츠에서요, 화이트하우스 B라는 그런 차를 만들었대요. 1억 6,390만 원짜리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부자의 삶을 이렇게 자세하게 스토리 볼 수 있고 사진으로 아, 부자들은 이런 데 쓰는구나. 연예인들도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부자가 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거나 너무너무 질투가 나면 이런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왜? 화가 난다는 얘기는 막 화가 나고 욕하고 막 나쁜 놈들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야 라고 하면 정말 가난하고요. 나도 나중에 저런 걸 좋은 걸 좀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속에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들여다보고, 아, 내가 부자가 되려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닮아야지,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돈을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배우면 좋겠죠. 슈퍼리치의 소비 습관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다면 낭비를 하지 않는데요. 고액 자산가만 다루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좌담회를 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지만 허튼 데에는 한 푼도 안 쓴다. 예를 들면 투자 관련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부를 할 때에는 큰돈도 선뜻 내놓지만 영화를 볼 때에는 조조 할인을 받거나 카드 할인을 챙기는 식이다. 그간 만난 슈퍼리치 고객 중에는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카페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뭐 슈퍼리치고 부자고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재테크 방식은 어떨까요? 투자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항상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거를 하니까. 이분들은 짜잘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막 수백억, 수십억짜리 하니까 받아야죠. 잘 모르는 시장이나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데요. 조언을 구하지만 알 때까지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한대요. 보통 사람에 비해 자산 관리에 훨씬 적극적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알아서 해주겠지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요, 은행을 믿어요. 그리고 컨설팅 업자를 믿어요. 저 사람이 알아서 돈을 불려주겠지. 부자들은 그게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푼돈도 아낀다. 자, 그러면 이런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한국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책이 2019년 8월에 나왔으니까 좀 따끈따끈한 정보겠네요. 안타깝게도 슈퍼리치 상당수는 당분간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한 고액 자산가는 10%에 불과했다. 부동산 경기 역시 현 상태로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39%, 완만하게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34%를 기록했다. 빠르게 침체될 것이라고 말한 슈퍼리치도 10%나 된다. 반면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고액 자산가는 15%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냥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하나의 물건에도 스토리를, 한 번의 여행에도 품격을 담는 부자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 부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